예, 오늘도 영원히 끌리는 주식 영끌주, 살만한 좋은 주식들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비브리지 트레이더스 김한철 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너무 우리 PD님이 잘생긴 분들만 모시고 오셔서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최인 앵커랑 함께 할 텐데요. 김한철 연구원께 오늘 영끌주가 뭔지 가져와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최인 앵커가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좀 주세요. 네. 접었다 폈다 폴더블 폰이 나와 있네요. 네, 뭘까요? 그러게요. 폴더블 폰이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는 아닐 것이다. 직감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추론을 좀 해봐야 되는데 관련주들이 많으니까 김한철 연구원께서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은 얘기하지 마시고 힌트를 좀 더 줘보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일단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현대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진보하고 싶은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힌트를 드리면 이제 5G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폴더블 폰이 나왔는데 5G와 관련된 건 그러면 통신 장비주 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동사가 들고 온 거는 이제 RFHIC라는 종목입니다. RFHIC. 네, 맞습니다.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네,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사는 빠르게 급변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란 전류 전압 흐름을 조절하고 기가헤르츠에 대한 변형을 일으켜 5G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동통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사는 국내 유일 신소재 질화 갈륨을 이용한 통신 부품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GNA 트랜지스터, 두 번째 GNN 전력 측폭기는 매출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랜지스터는 작년 기준 매출로 약 72.9%를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요 고객사의 화웨이에 있습니다.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트랜지스터를 연간 500억 이상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회사인 스미토모와 8대1 비율로 납품을 하다 5G 들어서 동사는 점유율이 약 40% 상승을 하였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16년도, 18년도까지 동사는 크게 성장을 하였다가 매출 원가, 환감비 비용 증가,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약화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지만 화웨이 4G 장비 사용 주요 고객층 북미 핵심 고객사들이 5G 호환을 위해서 화웨이와 계약을 유지해야 됨으로 따라서 재무지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화웨이에 이어 삼성전자 또한 고객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미국향 수출 물량은 동사가 납품을 하였으며 금년 들어 삼성전자의 5G 확대 투자에 따라서 매출 비중 또한 삼성전자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으로 동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스미토모에 이어서 2위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들에 비해 공장의 내재화가 아주 잘 돼 있으며 높은 원가로 인해 높은 실적 경쟁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도 종목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정도만 포인트 얘기해 주시고요. 네. 보면 최근에 주가가 다 밀렸는데 RFHC는 3월에 오히려 밀리지 않고 주가가 올랐네요. 예,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가격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매수가는 약 39,000원을 얘기하고 있고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짧게 37,000원 잡겠습니다. 네, RFHIC. 그전에 이제 KMW가 5G의 대장주였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OE솔루션 이런 쪽 하다가 RFHIC가 가장 발군의 주식이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한철 연구원의 오늘의 영원히 끌리는 주식은 RFHIC. 설명 충분히 드렸고요. 현재가 매수해서 목표가는 44,000원이니까 그렇게 일단은 길게는 잡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였고 그러면서 중국 공장들이 가동률이 하락을 해서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던 에스토의 정유 부문에서 2019년 253억의 영업이익을 손실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정유업 진출과 함께 공급이 증가하였고 정제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유화학은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므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좀 관점을 바꿔서 투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동사는 2011년 1조 3천억이 들어간 온산 가동을 고장하였고 이는 세계 최대 규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6년에 4조 8천억을 투자하여 석유화학 시설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이 네. 다시 함께한다면 정유업계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동사 또한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유회사에서 화학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학이라고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경기 관련주도 화학도 안 좋고 유가도 안 좋은데 SOL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트를 날려주셨고 다음이 시젠입니다. 진단 키트에 대한 뭐 수요, 수출 엄청난 뉴스가 나오는데 워낙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어서 지금 시젠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시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 의견 X 드리겠습니다. X입니다. 네. 예, 그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내용은요. 네. 네, 시제는 엄청난 코로나로 인해서 급등이 네.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함으로써 예.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를 살펴보자면 현재 분자 진당 시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엄청 건전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동사의 매출액과 연계되는 제품에 반대하여 코로나19 관련 진단 키트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회사의 모든 활동이 현재 진단 키트 개발과 생산의 주력을 포인트로 잡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도로 메인 주력으로 하는 거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진단 키트가 아니라는 거군요. 예, 사업 맞습니다. 부분이 하나인데 그게 지금 엄청 커졌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현재 어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진단 키트에 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시장 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상한가를 갔지만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너무 좀 고점에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리스크가 있고 재료는 좋지만 변동성이 커서 매수 의견은 X를 트렌드와 다르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들은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런저런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에볼라 전문가 션 에킨스 교수에 따르면 말라리아 치료제 피로나리딘 성분이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기여를 했고 이는 임상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풍제약은 현재 EU GMP 승인을 받은 공장을 통해서 이미 항말라리아제 피로나리딘 성분의 의약품 완제품인 피라믹스정을 생산하는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사는 크로로키 성분을 지닌 항말라리아제 말라클로 역시 부각이 되어 주가의 상승을 명분을 힘입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여러 가지 대안으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말라리아 관련 치료제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에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네.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운영업으로 매출액 대비 네. 영업이익 약 10% 나오는 건전한 회사입니다. 근데 동사가 이제 뭐 땅에서만 투자, 즉 건설, 부동산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길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관련 대형 악재가 출현한 겁니다. 아시아나 인수 발표 후 주가는 40% 폭락을 하였고 4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인수 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여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시아나는 적자는 지난해 3,683억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약 10배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부채 비율 또한 800%에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1,400%까지 치솟으며 그에 대한 부담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들어 영업이익 흑자를 기대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흑자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를 통해서 현재 인수 포기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하나가 보유한 산업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인수까지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매수 의견은 X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